전 허리 통증으로 10년을 고생했어요. 심장 건강이 안 좋아 매일 약만 먹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넘어졌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일일까요? 저를 보세요. 85세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매일 아침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놉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는 생각, 큰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오히려 다치지 않나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혹시 주위에 노년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보신다면 큰 효과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비밀들은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노년기 건강과 운동이라고 적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방앗간 아이에서 만든 현미 447을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당신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분의 투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올해 85세, 현직 의사 김태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85세의 현직 의사라고 하며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매일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주 3회는 수영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에 이 정도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죠.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상이 노년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10년도 더 젊은데 일상생활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체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노화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70세 박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허리 통증으로 10년을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제가 근력 운동을 추천했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근력 운동이냐고요. 하지만 6개월 후 박준호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들을 즐기고 계셨죠. 또 75세 최유진 씨는 심장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산소 운동을 권했고 지금은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80세 김민수 씨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한 달에 한 번은 넘어지곤 했는데 제가 추천한 균형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3년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걷기 운동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에는 근력, 유산소, 균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운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노년기 건강 유지의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기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관절이 뻣뻣해지죠.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력 강화나 균형 감각 향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려고 하셨다면 참고 끝까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노년기의 근력 운동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근육량입니다. 제가 70세 때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 이게 근육량 감소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제 몸에 변화가 찾아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노년기에 효과적인 근력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우리의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10회만 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차츰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30회 3세트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 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박준호 씨는 이 운동으로 10년간 고생했던 허리 통증을 크게 개선하셨어요. 상체 근력을 위해서는 캔이나 작은 물병을 이용한 팔 들어 올리기가 효과적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300m 생수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리터 물병으로도 20회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살짝 뒤로 기울이고 유지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초씩 회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목 근육 강화를 위해 발끝으로 서기를 추천합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발목 안정성을 높여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횟수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30번씩 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이러한 가벼운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3개월 만에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필수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치매 위험도 낮춘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환자 최유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 최 씨는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약물 치료도 받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제가 그분에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헬스클럽이냐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최 씨는 병원에 오셔서 박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 상태가 개선되어 약 복용량이 줄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셨죠. 노년기에 적합한 유산소 운동 중 첫 번째로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저는 80세가 되어서도 주 3회 수영을 즐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지쳤지만 지금은 분도 문제 없습니다. 수영을 못 하신다면 수중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강도 조절이 쉬워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저는 집에 작은 실내 자전거를 두고 TV를 보면서 페달을 밟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댄스입니다. 춤은 유산소 운동일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과 사교 활동에도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댄스 교실을 운영하는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층만 오르더라도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적절한 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뛴다면 강도를 낮추세요. 또한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는 5분만 해도 지쳤어요. 하지만 서서히 시간을 늘려 지금은 3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규칙적으로 한 달만 해도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 씨의 경우도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세 번째 필수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는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균형 운동은 이러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 환자 김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인 김 씨는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 한 달에 한 번은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멍이 들거나 작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가 그에게 균형 운동을 권했고 지금은
3년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효과적인 균형 운동으로 첫 번째는 한발서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30초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양쪽 다리 각각 1분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 앞꿈치 걷기입니다. 마치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앞꿈치에 붙이면서 일직선으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필요하다면 벽을 따라 걸으면서 균형을 잡아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다리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 자세에서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약간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서 신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TV를 볼 때도 앉아 있기보다는 서서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 같은 지지물을 잡고 시작하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지지물 없이 해보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욕실 세면대를 잡고 한 발 서기를 연습했지만 지금은 양손을 들고도 충분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균형 운동의 효과는 매우 빨리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2주 만에 차이를 느끼시고 1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 씨는 매일 10분씩 균형 운동을 한 결과 2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균형 운동의 효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균형 감각이 자동으로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하루 10분의 균형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운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 화요일과 금요일은 유산소 운동, 수요일과 토요일은 균형 운동, 그리고 일요일은 휴식일로 정하는 식입니다. 이 계획을 달력이나 냉장고에 붙여두고 운동을 마칠 때마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운동 계획표를 붙여두고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또 다른 비결은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감이 생기고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운동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항상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풀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관절을 돌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목과 어깨를 돌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운동 중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근육통이나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숨이 심하게 가빠지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더 빨리,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높입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운동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 피로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가 원칙입니다. 저도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는 5분만 해도 지쳤지만 매주 1, 2분씩 늘려가며 지금은 3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운동 일지를 쓰면서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 왔는데 지금 그 일지를 보면 5년 전보다 제가 얼마나 더 활력 있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이 곧 끝나갑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함께 생활 습관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나쁜 생활 습관과 함께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선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적절한 단백질 섭취 없이 근력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두부와 계란으로 시작합니다. 고기를 매일 먹기 어렵다면 콩, 두부, 달걀, 생선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는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육 효율도 떨어뜨립니다. 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적절한 휴식과 수면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니 에너지 수준이 훨씬 좋아졌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독서,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소소한 만남이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힘입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노년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5분 근력 운동, 내일부터 충분한 물 마시기, 모레부터는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